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이번 한 주간 정치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맥락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전재수 장관 사임 이후 지방선거 부산시장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 후속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통일교 수수 의혹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이 문제가 처음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5일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공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영 기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예, 윤영호 본부장이 공판에서 5일날 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건 공개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8월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취재로 알려진 내용이 있고. 예, 이게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의 추가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예, 지금 말씀한 순서대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먼저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현직 장관급 간부 4명 그리고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로 드러나는 건 8월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보도죠. 전재수 의원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 의원, 민주당 의원 2명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다 노출이 됐습니다만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죠. 네네네. 예,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이 15명이라는 이야기부터 관련돼서 통일교가 접촉한 의원이 150명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일보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영민 전 실장이라든가 김현철 장관이라든가 뭐 등등 이종석 지금 현재 원장이죠. 이름들이 이제 다시 더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라서 보실 부분은요.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접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0명 이러면 150명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거냐? 아니고요. 금품을 전달받았던 정황도 지금 모호하지만 금품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접촉했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럼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 사건이 커진 것은 전재수 장관인데. 예, 맞습니다.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도 진술로만 존재를 하는 건데요. 자, 지난 2018년에서 19년 이것도 범위가 좀 넓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전재수 의원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천정궁을 방문합니다. 이 천정궁에 이제 한학자 총재가 있거든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인사하고 이 인사를 경배식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인사하고 이때 통일교에서 현금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전달했고 이것도 범위가 넓습니다.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전달했고 시계는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 2개를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 다음에 전 의원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는 말을 하면서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만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정황이 정황이 진술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물어본 건데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자기가 전재수 장관한테 천정궁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아 시계를 자기가 줬다는 건지 직접 줬다는 건지 아니면 통일교에서 주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통일교에서 줬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건지 예.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답변은 제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약간 형용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줬다, 받다, 들었다.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그 까르띠에 시계라든가 3천에서 4천만 원을 줬다. 아니면 그 주는 장면을 봤다. 아니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그 줬다는 상황을 들었다. 이 얘기가 구분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그 네.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 가방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말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언이죠. 그쵸. 전언이죠. 네. 그 내용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네. 언론 보도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검 취재도 어렵고 실은 윤영호 본부장 쪽 취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속돼 있으니까. 네, 구속돼 안 있기도 되죠. 하고 예. 그쪽 관계자 취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통일교 쪽 취재가 좀 되고 네.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통일교 쪽 취재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를 이렇게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 말씀하신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가방을 저거를 전달했다고 윤영호 본부장이 전달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누가 봤다고 하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을 줬다 받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왔다리 네.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은 저희는 이제 그 법적에선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실제 물건이 나오거나 사진이 찍혀거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진술 증거로만 이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적인 신빙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의 발단은 될 수 있지만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언론 보도가 이제 윤영호 본부장을 직접 컨택을 할 수가 없기 없는 때문에 상황이죠.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언론 보도가 대부분 통일교 관계자 네. 그리고 아마 특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쪽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이 두 양쪽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두 쪽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두 쪽이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더 그거 되면 특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법조계 인사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원의 전원이 되니까 더 이제 벌어지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기사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내사 사건 보고서가 이제 물론 이제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내사 사건 보고서가 지금 거의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토마토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언론이 공개한 것 중에 어찌 보면 제일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름 말고도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김규환 전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 의원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런 정황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천정궁을 방문했지만 금품수수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 나경원 의원 쪽 진술이라든가 예를 들면 돈이 가지는 않았다는 정동영 장관 쪽 진술이다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윤영호 통일교 관계자, 그러니까 본부장의 직접 진술이고 그 사람이 직접 당사자냐, 그건 또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윤영호가 그래 내가 줬어, 아니면 내가 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내사 사건 보고서에 들어있다라는 정도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윤영호 본부장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죠. 그렇죠. 구속돼 있으니까.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왜 그럼 언론 보도는 네. 이따위 이 정도 안 되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따위라는 말은 그런 거 조회수 올라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정보값이 굉장히 낮은 경우 또는 정보값이 굉장히 높은데 전략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5일부터 전개된 상황을 봤을 때는 정보값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네. 그 취재라는 게 뭐 하영 기자도 잘 알겠지만 원래 작은 부스러기를 맞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완전히 확실하면 이게 확인됐다라고 쓰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간접적인 전언이고 이걸 모으면 그런 정황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각 매체에서 게이트급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프레이밍을 할 때는 확인이 좀 덜 되는 상황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매체가 그러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건 아니고요. 어떤 지금 어제 오늘 이 매체들에 나온 보도를 보면 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범죄 혐의가 아닌데도 막 네. 이름부터 이게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걸 좀 게이트로 규정하고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뭐 근데 예. 언론에서는 뭐 모든 걸 다 확인된 것만을 쓸 수는 없죠. 예, 예, 이제 언론은 맞습니다. 수사권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의혹 단계에서도 접촉이 되거나 이제 확인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 보도를 할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게 그 윤영호 본부장이 8월 달에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내사 사건 보고서에 보고서. 담겨 있는 거고 예. 그게 이제 11월 달에 작성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내사 사건 보고서에는 전재수, 정동영, 임종석, 나경원, 김규환 이렇게 예. 5명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이고 있고 사실관계도 조금 들어 있고. 그렇죠. 예,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이것과 별거로 한학자 특별 보고라는 게 또 있죠. 예. 예. 야, 이것도 이제 내사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좀 쓰여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천정국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하고 함께 이건 이제 2018년 9월 보고고요. 그보다 좀 앞선 5월 보고에는 전재수 그 다음에 김, 심, 김 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좀 이름을 가리고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기자들이 보통 친문계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러면 확인이 그 됐습니다. 한학자 특별 보고는 한학자 총재한테 올라가는 보고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보고서잖아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사실 특별 보고기 때문에 최측근이 작성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사실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지금 이 금품이 전달됐다거나 아니면 이 로비의 의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이 특별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당사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추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8월달에 이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제 국민의힘 말고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금품을 줬다. 예, 뭐 예. 어쨌든 그것이 자기가 줬다, 받다, 들었다 중에 하나겠죠. 예,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그 사실이 있는 거고 그것이 11월달에 내사 사건 보고서로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예. 그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한학자 특별 보고는 따로 또 있는 거고 이것도 맞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봐야겠죠.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있는 거고 예. 다른 물증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권성동 의원 의혹하고 문제는 의혹은 아니죠. 그 사건하고 같은 범주 안에 선상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의 진술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직접 물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당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증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줬다면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본인이 그러니까 줬다면 네. 내가 줬다라고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물증은 없는 것으로 지금은 네. 보여집니다. 현금은 사실은 물증이 남지가 않죠. 현금은 뭐 통장에서 찾았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통일교가 3-4천만 원 정도면 사실 그 천정궁에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자체는 그렇게 특정이 안 되는데 특정한 어떤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한 전달의 방식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로 그거를 진술하면 그게 또 특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온 거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는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싼 게 300-400이고 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럼요. 정도 그런가요? 예, 뭐 전 잘 더 몰라서. 비싼 것도 있죠. 제가 예. 이번 그 취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슈퍼 하이엔드는 아니고요. 그냥 비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네. 검색에서 제가 나올 수 쳐보지는 있는 않습니다. 정도가 예, 예, 그러면 그 까르띠에 매장이나 불가리 매장에서 구입한
만약에 샀다면 네. 만약에 줬다면 구입한 흔적이나 그런 걸로 추적할 수는 없나요? 추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건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정국에서 건네줬다면 네. 통일부 관계자가 직접 가서 샀을 거고 뭐 그것 또한 이미 김건희 씨 사건에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의혹으로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을 같이 다 들어봐야 대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를 대상이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재수 장관님 이렇게 측근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검소하고 너무 힘들게 어려운 네. 생활을 하고 자라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망도 있고 그 험지잖아요, 부산에서. 부산 북구 부산에서 좀 유일하게 현재 네, 유일한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죠. 거의 이게 3번을 떨어지면서까지 밭갈이를 하면서 거기를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선을 또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고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를 받았을 것이냐 아니다라는 이제 평가가 다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평가고 근데 네. 전재수 전 장관은 네. 지금 현재 강하게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까리띠에 여쭤보셨으니 까리띠에부터 말씀드려보면요. 30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30살 이후에 차본 적이 없다. 지금 60대니까. 한 30년 이상 자기는 시계 안 찬다는 거죠. 자, 그렇고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부 보고서에 존재하는 축사를 했다. 그 날, 그러니까 2018년 5월 27일 날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부산 구포성당 본당 60주년 기념행사에 있었다. 이렇게 알리바이처럼 그날 상황을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 천주교. 예, 그 사진이 있고 실제로 서병수 시장만 뭐 등장하는 사진도 좀 있습니다. 그 서병수 시장은 통일교 행사장에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포성당 기념 행사는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시계 찬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뭐 걱정도 걱정이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된 입장에서의 어떤 확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하게 말하는- 알리바이를 얘기했을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시계 차는 거 귀찮고 네. 특히 타이핑 작업 많고 한 사람들은 이거 핸드폰 다 있으니까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뭐 그 말을 굳이 거짓말까지 할 일은 그러니까 없을 것 굳이 같은데. 이야기까지 했을까? 아마 기자들은 이 시계 차본 적 없다라는 네. 말을 한 직후부터 전재수 장관 모든 일정 사진을 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근데 청취자분들이 아니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하네 이렇게 차라리 생각하시면 빨리 결정이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빨리 해서 지금 부산시장도 지금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음 지선 전에 이게 빨리 혐의가 벗어나줘야 된다. 그렇다면 전재수 전 장관이 바라는 게 그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 모든 기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밝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통일교 사람들을 앞에 두고 축사를 했어요. 600명이죠. 그렇다면 사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통일교에서 네. 국회의원이 왔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왔는데 그걸 당연히 남기죠. 네. 하다못해 우리 여기 국회의원 와도 같이 그렇죠. 찍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교 측에서 이 사진을 빨리 내야 된다. 네. 이 만약 입증을 하려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윤영호 본부장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통일교 쪽은 그렇죠. 지금 통일교 입장. 이게 사실 이게 윤영호 개인 사저에서 틀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일교 쪽에서 어차피 줬다는 건데 통일교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통일교 하나요? 쪽에서는 일제히 지금 입을 다물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일제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측면이냐면 통일교 내부에서 윤영호가 이건 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는 관련이 없다. 윤영호 혼자 한 거다. 그 우리 통일교가 네.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죠. 네. 네네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자기가 김건희 씨한테 막 선물도 주고 이게 다 그냥 그리고 통일교 보고 이런 행사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게 통일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윤영호 본부장 개인으로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관계자들은 나와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윤영호가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영호 본부장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는 사실 민주당 관련돼서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교로운 일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통일교도 나는 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전재수 의원이 600명 앞에서 강연을 한 거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사진이 있으면 그냥 공개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 네. 만약에 통일교가 그런 입장이라면 설령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하겠네요.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는 준 적이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할 테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치 행사를 저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 100명만 돼도 사진이 너무 많아요. 넘쳐나요. 그렇죠. 네. 거기 있는 그런데 사람도 그거를 찍고. 통일교에서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일반인들도 다 찍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진실 공방이 된다면 바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정궁을 방문했다. 천정궁을 방문해서 거기서 3, 4천만 원 돈과 시계를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천정궁 가평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행사장에서 이제 600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 가서 축사를 했다. 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하는 거죠. 다 부인하니까요. 지금 이 셋 중에 하나만 어떤 사진이나 이걸 입증할 만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증거가. 그런데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전재수 하면 이 서울에 계신 분이나 부산 이외 지역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거의 아이돌급 정치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삼선하는 게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네, 힘들죠. 네, 부산에서. 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서는 밭을 굉장히 잘 일구기로 잘 닦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왔다고 하면 거의 사진 다 찍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거의 사진을 다 찍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줄 서서 찍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통일교가 예. 아니더라도 그 아니더라도요. 행사에 참석한 예, 누군가에 맞습니다. 의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가족 예, 그렇죠. 우리 엄마가 갔는데 그 사진 있어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갔다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권성동 의원 당시 그때 사건 당시에는 전달되는 물품과 관련돼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달이 됐으면 사진을 찍어놓을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통일교의 뇌물 시의 패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뭐 통일교가 침묵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사 사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5명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물론 특검에서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 사실상은 다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각각 그 보도에 대해서. 근데 그 해명을 쭉 보니까 정동영, 임종성, 김규환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 부인이 아니라 나 한번 그 행사장에 한번 참석한 적 있다. 또는 그러나 윤영호는 모른다라거나 또는 뭐 그런 행사장에 가서 악수한 적은 있다. 뭐 임종성 그런데 완전 부인한 사람이 딱 2명인데 한 명은 전재수와 나경원이에요.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그 사실을 완전히 다 부인한 거고 나경원 의원은 조금 패턴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건 다 모략이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이걸 나를 야당 의원을 가만히 뒀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혐의라는 것도 굉장히 약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윤영호 본부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재수, 임종성 두 의원이고 정동영, 나경원, 김규환은 만나거나 접촉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내사 사건 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있는 거죠.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이 있고 오늘 아침자에 이게 중앙일보 보도였나요? 거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으로 이름이 더 등장하죠. 맞습니다. 예, 그 노영민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현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당 정청 이렇게 좀 아우릅니다. 핵심 인사들을 접근해서 연결고리 좀 형성해 보려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보도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 이게 행사 보니까 이게 사실 중앙일보 왜 오늘 뭐 녹취록이 많이 나왔던데 예. 저기 이 윤영호 본부장과 이영현 부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이제 통화 내용이죠. 예, 정확히는 통일교 부회장입니다. 아 부회장. 예. 근데 윤 본부장이 2인자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통일교도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요. 그 녹취록이 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녹취록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것 또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 실장님 여기서는 이제 노영민 실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노 실장님이나 청와대 그분들이 처음 2019년에는 제가 잡상인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부터 접촉을 접촉했다라는 거죠. 이야기죠. 예. 그래도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인연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2, 3년 동안 닦아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풀어낼 건 풀어내고 어프로치할 건 어프로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인맥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 녹취록 그 보도를 봤는데 이 녹취록이 오늘 뭐 중앙일보 말고 딴 데서도 네, 내용은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 신문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녹취록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거겠죠. 특검 조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추하건데요. 저도 여기는 이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추론하건데 나올 만한 길목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쪽 변호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 쪽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특검 쪽에서 나오는 건 좀 쉽지는 않은. 네. 특검 아니면 변호인 그쪽이겠죠. 맞습니다. 예, 통일교 예. 쪽에서는 이 녹취록까지 나오기는 부담스럽죠. 쉽지 않을 것 왜냐하면 같고. 녹취록을 줬다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석을 계속 해가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 보도를 보니까 2022년 1월인가요? 네. 이 통일교 행사가 있죠. 네. 그 통일교 행사장에 이 여야 관계자들을 최대한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모으고 예. 참석하게 하고 축사하게 하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그 녹취록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인데요. 사실 통일교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이 키워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집착할 정도로 이름이 통일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만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등장을 하고요. 이종석 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현철 장관도 뭐 포럼에 토론자로 나와달래서 저녁 식사 정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키워드,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점도 북한 통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 접촉을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게 2022년 그때쯤이면 대선이 치러지는 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도 연결을 하고 네. 이재명 후보 쪽에도 연결을 했다는 내용이 그 녹취록에 들어가 있죠. 예. 당연히 그 윤석열 쪽은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 당시 후보 쪽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전 본부장이 아까 말씀하신 이 전 부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 뵈려고 전화가 여기서 어머님은 한학자 총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먼저 접촉해온 정황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정치인이 종교인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나는 그리고 것 또 자체는.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1,000만 성도를
두고 있고 네, 본인도 그렇게 세계 얘기하죠. 네, 예, 예, 그리고 뭐 예. 국내에만 해도 수십만은 확실한데 그랬을 때 또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로서 컨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통일교 전화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만나지 적극적으로 않았다. 활동하는군요. 이번에 그거라도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이름 올라갔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일단은 다수 지금 아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기네들을 되게 우습게 봤을 텐데 2, 3년간 계속 컨택을 하고 밥을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모든 통일교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전방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포럼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맞습니다. 유명 인사들을 네. 막 어떤 축사를 받을까 그걸 굉장히 발벗고 나서죠. 아마 그 통일교는 또 돈이 있으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부르고 요번에도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하고 예. 만나는 화상 인터뷰를 뭐 화상 면담을 하고 윤석열 쪽은 뭐 펜스 이렇게 맞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나눠 가지고 예. 프로젝트가 거창하더라고요. 정하고요. 음. 실제로 그 정치권에서 특히 미국에 선을 댈 때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목사라든가 이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통일교라든가 음으로 양으로 네. 도움을 받으려 노력을 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정리해 봅시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고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은 이 얘기를 왜 우리가 그전에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왜 밝혔고 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왜 말한 거죠? 이건 사실은 예. 자기의 그 불법 혐의를 더 키우는 거잖아요. 키우는 겁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제가 취재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예. 역시 이 통일교 내부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윤영호 본부장이 그제죠 공판에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일날 일단은 민주당에도 줬다라고 해서 이 사안을 확 키웠잖아요. 예. 그리고 10일날에 공판에서 의원들 실명을 얘기하겠다라고 네. 하고 그 10일 이전에 이제 보도들이 조금 막 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정작 10일날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거하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진행되는 김건희 씨 공판이라든가 이런 공판에 나와서 이건 다 윤영호 작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 안에서는 내전이 멈춘 상태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2012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작진께 조금 부탁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201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다음에 2013년. 2013년인가요? 아, 예. 2013 감사합니다. 2013년에 사망한 다음에 지금 현재 통일교 내부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거기가 맨날 몇 년이죠? 칠남 뭐 최소한 3개로 지금 쪼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칠남가 예, 뭐, 한학조 총재 그리고 장남으로 기획하는데요. 아들 둘로 지금 쪼개져 있어서 일종의 어떤 삼파전처럼 벌어지고 세 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각자의 그 라인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경쟁 구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는 한학자 총재가 예, 들어가 있고요. 장악하고 예, 있고. 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치권 로비도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에는 어땠다라는 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사후에 문선명 사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다져가려는 그런. 그러니까 문선명 이전에는 일극 체제였다가 예. 네. 문선명 이후에 이제 세 파트로 나눠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위치를 선점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로비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윤영호도 그 라인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 라인들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통일교의 지금 지분을 차지하려고 경쟁 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부적으로 내전이 좀 벌어지고 있었고 이게 정치권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만 돈 준 거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도 돈 줬어요. 라고 하면
더 자기의 죄를 더하는 죄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더 큰 뜻. 이 내부 전쟁에서 뭔가 한 축을 각져야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 5일날 그렇게 언급을 하고 10일날 이제 실명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10일날에 또 왜 밝히지 입장을 또 않았죠. 거둬들였어요. 이게 사실 법정에서는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네. 자기 카드를 좀 더 잘 활용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한 텀 쉬어가는 걸 네. 수도 아니면 있겠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예. 이 상태에서 이미 오픈이 된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이 자신한테 크게 유리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이제 결심 공판이 있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통일교 내부 상황은요. 이게 엄밀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도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면 결심 공판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이 아니고 이제 10일 공판. 결심 공판은 다음 달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최후 변론에서 아무 말 최후 하지 변론, 않느냐. 예, 예. 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관련돼서 강성 발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좀 바꾼 측면. 난 그건 이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건 아닐 것 왜냐하면 같아요. 통일교하고 좀 네. 대립각을 세우는데 대립각을 네. 세우는데 통일교를 해서 공세라기보다는 통일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건 지금은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의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좀 존재하긴 근데 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름 실명을 말했을 때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이 상태만으로도 윤영호 본부장은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 이름이 거론된 그렇죠. 사람들이 이 고소를 하거나 사법 당연히, 처리를 네.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하죠. 엄청난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무고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윤영호 본부장이 바깥에 나서 떠들지 않았고 검찰에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에만 얘기했다면 끝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진술을 하고 뭐 공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공판에서 민주당 그렇게 의원도 되면은 있다. 이름을 충분히 밝히진 공연성이 않았죠. 인정이 되거든요. 네, 공연성은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1월 28일 선고, 1월 28일에 선고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죠. 주겠죠. 예, 주겠죠. 그렇게 그래서도 됐을 이제 경우에. 입을 다물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큰 이 사안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 예.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의혹이 있잖아요. 예. 특검의 선택적 수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예. 어쨌거나 명확한 입장은 선택적 수사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특정 정당을 위한 수사라는 주장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왜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만 남겨뒀고 또 내사 입건해서 그러니까 사건 번호만 부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어떤 게이트급 수사를 검찰에서 할 때 어떤 사안이 나오면 격가지를 쳐서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걸 별건이라고 해서 금지되거나 이제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이면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형 사건의 경우에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사 사건을 아예 부여하지 않고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런 거 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사 사건 부여가 선택적 수사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는 찍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특검도 편파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의견은 좀 보탰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을 향해서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네. 이 얘기를 하잖아요. 8월 달에 진술이 있었는데 내사 사건 보고서는 왜 11월 달에 했느냐. 만약에 8월 달에 있었으면
그때 내사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3달 동안 묵혀뒀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내사 사건 보고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릴까요? 네네. 이 사안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들도 특검이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100% 해명이 되는 말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특검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김건희 씨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건부터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김건희 사건도 특히 제대로 하지 김건희 못하고 있는 특검은 상황에서. 네. 혐의가 16개인데 그 네. 수사하는 과정에 더 혐의가 더 추가로 막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목걸이만 해도 지금 6천만 원짜리 네. 목걸이는 한 개 지금 2개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예. 게? 결정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면 또 특검 쪽이 약간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게 있지 말씀을 드리자면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그건 이제 추정인 추정의 거고. 영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적하는 것이 특검이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제 정치자금법은 7년이면 2018년에 있었으면 사실은 맞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되고 거죠. 있죠. 그런데 네. 지금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했나요? 그게 이건 뇌물죄로 만약에 이 사건을 한다면 뇌물죄로 본다라고 한 거죠.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좀 더 길죠. 15년이고요. 15년. 네, 충분히 시효가 남아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변호사들도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시효가 되게 짧게 지나갈 정도로 막 사건이 진행돼요. 왜냐면 물증이 없으면 서면 쓸 수가 없고 제대로 못하고 그걸 찾다 보면 시간이 약 지나가거든요. 3개월 저는 솔직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게 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인지상정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는 쭉 졌고 물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구두 진술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진술은 솔직히 물타기 같은 진술 이거 말고도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다면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내사 사건을 아까 캐비넷이 아니라 내사 사건을 부여한 것만으로도 분명히 뭐 이 수사 이거를 그냥 덮겠다라는 의지는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네. 특검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이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증거인멸의 그 우려도 네.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이첩을 했다는 건데 네. 원래 그러면서 원칙은 특검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첩할 거 이첩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이 이제 규정상 맞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네, 아닌데. 네,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 구속하고 국민의힘 그걸 했는데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이 그거 말고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네, 확인되지 네. 않지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 게 이제 8월인데 8월이면 이 사안의 중대성 특검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 사안은 앞으로 우리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건화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뭐 지금은 특검의 주장 오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고 이걸 일찌감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검의 대상인 아니고 우리가 이것까지 할 여유가 없고 하면 이걸 일찌감치 오픈하고 꼭 그 관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오픈하고 곧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번 했으면 지금보다는 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과도한 요구인가요? 저는 조금 과도한 요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빨랐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너무 무리를 해서 편파 수사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네. 만약에 그랬다면 네. 정말 그 얘기는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모든 사건이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명확한데도 지금 아직까지 1년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증거도 없는 또 이런 이야기들 구두만으로 하는 그 진술을 갖고 바로 수사를 진행한다? 자기 관할도 아니고 수사를 이첩을 하는 이첩도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예. 다 하기는 힘들었으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요. 증거 없이 고소장을 내도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각하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냥 진술만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아니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다른 진술을 한 거에 그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할 건지 여부는 물론 이제 통일교라는 특성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냥 나오는 곁다리 사건으로 나오는 건 인지 여부는 사실 검찰이 또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돌아보면요.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 네. 지난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면 김건희 특검 그때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면 다른 방식으로 특검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검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막 오히려 더 외풍에 흔들렸을 수 있다. 예, 서희건설 목걸이. 야, 통일교 받은 목걸이 니들 왜 그거 수사 안 하고 민주당부터 얘기해? 그거 확인됐어? 확인도 안 됐는데 야, 물증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왜 민주당부터 하는 거야? 이건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정무적으로 판단하자면요. 그런 비판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까지 통일교 수사를 해온 것을 보면 잘한 측면도 있지만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민주당 의혹처럼 아예 손도 못 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이첩이 돼서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을 하자. 그렇죠.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 있고 지금 현 여당과 관련되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국수본에서도 지금 특수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꾸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왜냐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선 전에 이걸 마무리 져야 되니까 빠르게 수사를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지금 특검을 하면 또 그걸 구성하고 시간이 걸리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국수본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그 의혹을 무마시키기에도 더 무마라기보다는 의혹을 명확하게 확인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특검을 하자는 거는 물론 이제 특검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이거는 정부와 관련된 거 여당과 관련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국수본에서 일단 수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도 네.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그렇죠. 해도 되는 거지. 이걸 특검하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정치 공세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 뭐 이런 네.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되고 네. 그리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입장에서 그리고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 이거 사실이 아닌데, 네. 그러면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예. 그렇죠. 그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오래 끌어가지고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달만 끌면 되니까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겠죠. 예. 이제 특검을 하자 안 하자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 게이트급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일교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려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총력을 좀 기울이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 통일교 게이트로 인해서 원래 지금 내란으로 기소된 뭐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묻혀 있다, 묻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뭐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어차피 예. 다음 달에 또 예. 이제 그 선고가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저기 그 윤영호 본부장 관련해서 다음 달이 선거고 결심 공판은 10일 날 했다고 이제 이동준 님이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리가 그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하자라고 예. 할 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2차 특검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집어 넣어라. 예, 같이 이렇게 얹거나 태워서 가자. 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뭐 2차 특검에 이게 아마 빼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국수본 수사는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도 별개 얘기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본인들 존재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수사를 그렇죠. 어느 정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의 눈치 안 보고 깔끔하게 해내는구나라는 걸 경찰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아마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뭐 정부에서도 하길 바라는 가부간의 분위기입니다. 결론을 빨리 내야 속도감 되죠. 있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관계의 증거를 수사를 통해서 확보해서 이제 경찰이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될 거고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끔의 결과를 또 내놔야 되겠죠. 예, 쉽지는 않은 수사 쉽지는 같습니다. 않은 예, 수사.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뇌물 수사가 제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이제 그 워낙 그 비밀리에 비밀리에 있는 되고 거니까. 증거를 많이 안 근데 남기기 이제 때문에. 뇌물 수사로 할 때는 그 주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받았다고 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 그럼 다른 모든 사안들이 다 이 탄핵이 돼버리면 예. 탄핵이 돼버리면 아 이거는 줬다는 것을 다른 증거가 없는데 이 줬다는 진술만을 믿을 수 있을까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뇌물은 대가성이 또 따라야 대가성.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품이 지급되고 바로 이 전재수 장관이 무언가를 통일교를 위해서 해준 것이 있는가 또 한번 지켜볼 해저 필요도 터널 있겠죠. 얘기가 나오더라고. 예. 해저 터널. 전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해저 터널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통일교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해저 터널이요. 그래서 통일교가 건설사나 이제 토건 쪽으로 좀 이득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오랜 수건이기는 수건 합니다. 사업. 그러니까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명확치는 않은데 아마도 일본 쪽의 종교적 통일교, 특성인가요? 예, 일본이 일본 쪽의 통일교가 통일교, 많으니까 예, 연결해서. 연결하면 종교적 입장에서 통일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건 추론입니다. 예. 근데 해저 터널은 예전에도 꼭 이 통일교와 상관없이 예전에 대선 후보들이 가끔가다 그런 공약을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성이 크게 네. 생각보다 크게 높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영국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기도 해저 터널이 도보예요. 있잖아요. 예, 도보해요. 뭐 그런 걸 좀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